주목해볼 뉴스 두 가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반도체 전망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부진과 일회성 비용 그리고 미국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은 74조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했지만 당초 컨센서스였던 76조 원을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5.9% 감소한 4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시장 예상치였던 6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설명 자료를 내면서 DS, 즉 반도체 부문의 부진에 이익이 하락했다며 반도체 실적 감소가 뼈아팠음을 시사했는데요. AI 확산에 따라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의 5세대 HBM, 이 HBM3E 12단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면서 비메모리 사업부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으면서 시장 안에선 이미 예상했고 우려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흥국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며 목표가를 7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퀄테스트 통과 지연으로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고 있지만 3분기부터는 차츰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촬영탑을 맡으면서 엔비디아 등 빅테크 본사를 찾아서 HBM4 납품을 논의한 가운데 올 하반기 평택 4공장에 디램 라인을 구축하고 이 일시 디램 양산에 들어가는 점 그리고 내년에 HBM 시장 침투 기대감이 커졌고요. 기대 심리와 실적이 바닥을 찍었으니 이젠 하방보다는 상방을 바라볼 시점이라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 2분기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 5조 4천억 원대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HBM 시장 독주 속에서 올 2분기에는 무려 9조 원을 돌파할 거다,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증권가에서는 더할 나위 없었던 상반기였다면서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3분기에는 디램 부분의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마이크론의 HBM3 시장 진입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4 샘플 공급으로 이 독점적 지위의 유지는 어려울 거라면서 이 점이 추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미리 선점하면서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확대해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의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반기 실적 개선과 엔비디아 공급을 시작하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닝 쇼크 수준의 바텀 라인, 엔비디아의 향 HBM4 공급 추진이라는 어닝 퀄리티, 자사주 매입과 HBM4 이 출하 기대감 속에서 턴어라운드 시그널, 고정비 부담이라는 헤드윈드에도 중기 반등 여력에 베팅할 수 있다는 스트리트 뷰까지 이 삼성전자를 향한 빅베스 전략이 유효할지 함께 짚어봐야겠고요. 앞으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반등하고 하이닉스는 독점 지위에 위협을 받을지 주가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잠시 후에 체크해보시죠. 다음 시그널도 확인해볼까요? K-팝 애니메이션의 전 세계적인 인기 속에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여가는 엔터주 소식입니다. K-팝과 올커트 액션이 만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다들 보셨나요? 최근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있길래 저도 즐겁게 시청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속의 K-팝 아이돌의 모습이 조금 어색할 것 같았지만 화려한 퍼포먼스에다가 전통성, 거기다가 액션 판타지까지 더해진 좋은 콘텐츠였습니다. 글로벌 인기를 등에 업고 세계를 사로잡는 활약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 4일 만에 글로벌 41개국에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OST 앨범이 미국 아이튠스 앨범 1위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스포티파이 1위에 올랐던 K-팝 곡은 단 3개였습니다. BTS 정국의 세븐, BTS 지민의 후, 그리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였는데요.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OST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K-팝
데몬헌터스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이 무려 1위를 기록했고 그 2위는 헌트릭스의 골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하반주 엔터주를 주목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BTS도 블랙핑크도 돌아왔겠다. 앞으로 엔터주 전망 어떻게 될지 향후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 장마켓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꼽았던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를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죠. 유한터증권의 백기련 연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백 연구원님, 오늘 사실상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어닝 쇼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적 부진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공시가 됐는데요. 전사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4.6조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보는 FN 가이드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 한 6조 초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 자체의 괴리가 2조 원 정도 발생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미 이제 2분기에 대해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추가 적자 같은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스트릿 컨센서스는 한 4조 후반대에서 5조 수준의 적자로 상당 부분 내려와 있었고 주가에 좀 선반영 대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추가적인 2조 원 정도의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반도체 쪽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 1조 원 가까이가 이제 메모리 쪽 HBM 관련된 재고 충당금을 쌓는 비용이었고 나머지 1조 원이 이제 파운드리 쪽이었던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HBM 쪽 그 북미 주력 고객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부분들 어느 정도 스크랩되는 비용들이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제 사실 작년 하반기 지나가면서 분기 월별에 대한 그 파운드리 적자폭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번 분기도 역시나 한 2조 원 중반 이상의 적자를 좀 반영을 해서 예상 대비 많이 부진했던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연구원님,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에 실적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권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불안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여지는 좀 제한적인 것으로 3분기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비반도체 영역부터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이 그래도 한 2조 원 이상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비반도체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주요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세트 사업 부분하고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이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2분기 대비 개선되는 모습들이 3분기에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 이제 세트 사업 부분은 폴더블 시리즈가 출하가 되고요. 또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는 이제 북미 고객, 주요 고객 대응향으로 물량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성수기 시즌입니다. 이제 반도체로 다시 돌아가서 3분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2분기 끝자락 정도에 나왔던 DDR4 관련된 컨벤셔널 메모리 쪽 물량들이 대규모 일단 수주가 좀 나왔던 게 3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서 컨벤셔널 위주의 그 실적 개선이 가능하겠다라고 좀 일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HBM 쪽에 대해서는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팔로우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HBM 이런 사업화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반대로 생각해보면 8월, 9월 좀 지나가면서 이런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 가시성이 시장이 좀 혹시라도 생겨나게 된다면 그건 이제 추가 모멘텀 업사이드 요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운드리 부분은 이제 적자 부분이 계속 줄어들어야 할 텐데 아직 그거에 대한 가시성이 좀 충분하진 않아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대비 3분기 드라마틱한 증익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반도체 쪽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더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추가 악화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펀드리도 지금 거의 월 단위 적자가 계산해보면 한 1조 원 가까이가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기존 수주에 대한 충당금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 적자보다는 유지하거나 소폭 줄어드는 그런 중장기 방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HBM 관련된 그 재고 충당금은 1분기, 2분기 상당 부분 잡은 거로 보이고요. 3분기에도 일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회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이게 2분기에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2분기 대비 늘어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죠. SK하이닉스는 이번에 9조 원대 영업이익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희가 일단 SK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은 전사 기준으로 한 8.9조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HBM 물량이 좀 2분기에 12단이 시작이 되었던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컨벤셔널 쪽에서 생각보다 빚이 빌드업 효과로 인해서 괜찮았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해보면 추가 업사이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에서 9조 초반에서 중반대까지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경쟁사들 대비해서 HBM 효과로 2분기 실적 개선 효과들은 확실히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저희가 보다 중요한 게 이제 3분기에 대한 추가 성장 룸일 텐데 아무래도 이제 3분기, 4분기는 이제 차세대 블랙열에 대한 물량들 선행 준비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특히나 저희가 기다리는 HBM4에 대한 그런 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7, 8월 내에 이제 서버 고객사의 26년도 캐펙스 계획과 함께 분위기가 공유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3, 4분기와 내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렇게 약간 차별화 흐름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AI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하이닉스의 그와 관련된 HBM 시장 내에 추가로 경쟁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HBM에서도 이제 가장 최신 제품에 대한 높은 점유율은 닉스가 그대로 가져가는 그림이 유효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향후에 나올 이제 컨벤셔널 쪽 DDR5나 그 차세대 물량에 대해서도 하이닉스가 이제 전방 고객들과의 협업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선행되는 수주들을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D램 시장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림으로 본다면 주가 차별화는 계속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백기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